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시리아 했어요.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사실상 뭐를 제외하고 남유다를 제외하고 뭐 구바벨로니아, 페니키아, 이집트를 다 장악을 했다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반항하는 것을 공포로 누르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다시 분열의 시대가 왔어요. 이 서아시아 지역에. 그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한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쌤 줄여서 뭐라 했어요? 앞에 있다 했으면 뭐라 했어요? 앞에. 그럼 뒤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뒤페 아니라 했어요? 사페라 했어요. 앞에와 뒤페 사이에 누가 있다? 알렉산더가 있다. 이런 내용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럼 키로스 2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어디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생각보다 성경이 많이 나오는 왕인데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했고 키로스 원통이라고 해서 아시리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적 이게 최초의 인류의 인권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높이는 경향도 있어요. 어쨌든 간 앞에는 이제 앞에 아시리아하고 좀 다르게 다른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했던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전국의 속주에 총독을 파견하고 감독관을 파견해서 이 감찰관을 파견 이를 왕의 눈 또는 왕의 귀라고 명하기도 했고요. 관용 정책 계속 이어지는 거죠.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과 인권을 존중했고요. 도로도 건설한다. 왜 도로를 건설할까요? 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가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역참제도. 역참제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을 교환해 주는 거. 이거 여기라요. 말과 말. 말이 오래 달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교환해 주는 거.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참이라 하는 거예요. 화폐나 도량형을 정비해서 제국 내에서 동일화폐, 동일도량형. 도량형은 뭔지 알죠?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도 옮깁니다. 수도가 그 전에 원래 수사였는데 페르세폴리스라는 걸 건설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죠. 어디까지 가냐? 편자부 북부지방. 편자부 북부지방이 어디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편자부 북부지방이 저기입니다. 저기 인도의 인더스강 요쪽 유역을 했죠. 요쪽 유역까지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침공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 난중에 그리스사 할 때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전쟁. 그 페르시아는 아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를 물어보면서 아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되겠죠? 자, 그리고 문화로는요, 조르아스트교를 신봉합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조르아스트가 뭔지.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해서 그리스, 이집트 등의 다양한 문화가 반영이 되게 되고요. 쇠퇴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여러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특히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되겠죠? 페르시아 앞에는 좀 나올 만한 게 많아요. 특히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다는 내용도 좀 중요하고요. 키루스 2세의 이 키루스 원통하고 다리우스 1세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 조로아스트교. 그러니까 앞에는 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앞에는 좀 잘 봐야 돼요. 불을 숭배했어요. 불을 숭배했다. 그러면 불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과 어둠, 그러니까 선악의 대열, 그리고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종교적으로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자, 구원자의 신앙, 광명의 선, 아후람 마즈다. 그리고 암흑의 신 아리만. 왜? 교회에서 암흑의 신 누가 있어요? 사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마니교로 이어지게 되고요. 마니교는 사패 때 나와요.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 또는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은
사방의 왕이며 아후라 마즈다의 뜻이다. 아후라 마즈다가 뭐였어요? 선한 신이죠.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그래. 누구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안 되면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앞에 나올 만한 거 많아요. 다 지금 나올 만한 것들이요. 그래서 세계사는요, 여러분,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아 나오는 약간의 낱개 사실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파트는요. 자, 파르티아 봅시다. 파르티아도 나오고 뒤에 박트리아는데, 박트리아는 한번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죠? 마우리아 왕조 할 때 한번 들어봤어요. 자, 파르티아나 박트리아는 둘 다 알렉산더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아서 이 지역에 들어선 나라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파르티아는 수도가 크테시폰이고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이 된 후에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로 나누어졌고 이란 계통의 민족을 건국하게 됩니다. 로마와 인도 이때 쿠시안 왕조네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한왕조와 연결되어 동서무역을 하는 중개무역이다. 사실 이 지역에 중개무역 안 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와 대립하면서 쇠퇴를 했고요. 이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냥 박트리아가 있습니다. 박트리아는 그리스계로 건국해서 아프간에서 인도 북부 지방, 편자부 지방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파르티아에게 패배당하고 일부는 쿠션 왕조에 병합되었다. 자, 요거 누구의 쇠퇴 원인이겠어요? 마우리아. 되겠습니까? 파르티아나 박트리아는 선지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선지로 한 문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한번 봅시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아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페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너지고 뒤에 파르티아가 있었잖아요.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사페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카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부흥을 걸고 발전했고요. 메소포타미아부터 인더스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동서교역로의 요충지를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발전했고요. 조로아스트교가 국교화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국교화되면서 나중에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좀 너무 권력을 잡게 되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마니교가 나오게 된다. 마니교. 그래서 조로아스트교, 불교, 크리스트교를 융합한 마니교가 나오게 되고요. 문화로는 뭐가 있냐? 금속 세공품, 그리고 유리 공예품 같은 거.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나온 유리 세공품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전파되게 되고요. 비잔티움과 전쟁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하고 사페하고 싸움이 막 일어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성장하냐? 이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의 전통 칼리프 때 멸망당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전통 칼리프 때 멸망당해요. 계속 누구한테 멸망당했냐? 꽤 중요하죠? 정통 칼리프 때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에게 승리해서 황제를 생포할 정도로 성장도 있었지만 이후에 갔다. 근데 꽤 오래 갔어요. 이게 지금 400년 넘게 간 나라예요. 이 나라 생각보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가면 좋은데 사페는 마니교 하고 마니교하고요. 마니교가 이제 사페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인데 정통 칼리프한테 멸망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에데사 전투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파르티아 선생님이 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시리아 지역이 사실은 뒤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나이 반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시나이 반도 이쪽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랍반도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쪽 그리스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쪽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이집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파르티아가 들어선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쌤 그 저기 뭐냐 교과서 지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졌고 요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파르티아가 나온다 보면 되는데 사실 시리아 지역은 요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파르티아는 이 뒤쪽 지역까지 크게 넓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하고 거의 국경을 맞아 할 정도 크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 쌤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보면서 한 번 더 해줄게요. 네, 이상입니다.